가능세계입니다. 이 지문이 오답률이 높지. 여러분들이 숙제한 거의 오답률과 비교해보면 수능 시험장에서의 오답률이 훨씬 높아요. 예, 왜 그러냐면 이게 39에서 42번 세트였거든. 그러니까 끝에서 두 번째 세트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시간이 없을 때잖아요. 근데 뭐 여러분 2019학년도 수능의 경우를 알겠지만 그 앞에서 이제 애들이 거의 만신창이가 된 상태거든. 그 상태에서 이제 이걸 만나면 마음은 급하지, 읽히진 않지, 뭔 말하는지 잘 모르겠지. 당연히 오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철학 지문은요, 용어가 나오면 틀어줘야 돼. 이게 무슨 말하는지 말 자체를 이해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시험장에서 막 빨리 읽을 거 아니야. 빨리 읽으면 안 읽혀요, 그게. 그러니까 완급 조절이 돼야 되는데 정말 그건 프로페셔널하게 해야 돼요. 그 멘탈을 잡으려면 우리가 이제 자꾸 이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 그냥 내가 너무 슬쩍 넘어가는 것 같다. 그때 멈춰야 돼요. 예, 그래야 맞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안 느려요. 왜? 문항에서 무한 반복을 하거든요, 선지에서. 그걸 줄여야 되는 거거든. 어차피 우리는 지문 읽는 시간을 조금 더 하는 대신 문항에서 무한 반복하는 시간을 좀 줄이는 거죠. 두 명자 모두 참인 것도 모두 거짓인 것도 가능하지 않은 관계를 모순관계 동그라미. 모두 참, 모두 거짓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임의 명제를 P라고 하면 P와 not P는 모순관계다. 이거죠. P와 not P가 모두 참인 건 가능하지 않다는 법칙을 무모순율 동그라미 치세요. 주는 대로 해야겠죠, 여러분. 그런데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와 다보탑은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다. 뭐 있을 수도 있었으니까, 그지? 모순관계는 아니지. 뭐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참이다 이럴 리는 없잖아요. 두 번째 것도 가능은 하지. 현실과 다르게 다보탑을 경주가 아닌 곳에 세웠다면 다보탑 소재지는 증거가 달라졌을 수도 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니은도 가능은 하죠. 철학자들은 이를 두고 P와 나피가 모두 참인 혹은 모두 거짓인 가능세계는 없지만, 모두 참은 왜? 모순관계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없지만 다보탑이 개성에 있는 가능세계는 있다. 밑줄. 가능세계 동그라미 치세요. 근데 가능세계를 얘기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EBS 포인트, 연계 포인트를 한번 잡아야 되는데, 사실 이제 EBS에서는 모순관계, 반대관계 위주로 나왔어요, 지문 자체가. 사실은 여기서 모순관계 여기서 끝났죠. 너네 이거 읽어보면 알지만 첫 단락에서 끝났죠. 나머지 전부 다 가능세계 얘기하죠. 솔직히 이건 내용상의 연계가 거의 없는 거지, 사실. 여러분이나 나나 모순관계, 반대관계 나오면 이제 그런 줄만 알지, 가능세계까지 떠올리긴 힘들다고. 그런데 실제로 철학 박사 정도 되면요, 모순관계 보자마자 가능세계가 나와요. 우리도 작년에 모의고사로 연습을 했거든? 가능세계를. 사실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지, 뭐 이런 것도 다 있어요 라고 하지만 우리 출제진은 그러더라고. 뭐 이건 당연히 나오는 얘기라고. 너무 유명한 얘기다. 이런 게 여러분들이 이제 대비를 할 때 이제 연습을 하자는 거야. 우리가 출제진들이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이유는 우리의 지평이랑 너무너무 다르고 예상을 많이 벗어나요. 그리고 수능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죠. 물론 크게 도움은 안 돼요. 한번 풀어봤다는 데만 의미가 있는 거야. 문제의 취지 자체는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푸는 데만 집중을 하세요. 국어적으로 푸는 겁니다. 자, 가능세계에 좀 집중을 해주었구나, 문맥적으로. 요 정도가 파악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 가능세계 개념은 일상언에서 흔히 쓰는 필연성과 가능성, 필연성 밑줄, 가능성 밑줄가 볼까? 중요한 역할을 한다. P는 가능하다. 적어도 하나의 가능성이 성립한다. 밑줄. 가능성 얘기죠. P는 가능하다. P는 필연적이다. 밑줄. P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 이거죠. 이거지. 가능성은 적어도 하나의 가능세계에서, 필연성은 모든 가능세계입니다.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와 같이 가능은 한데 필연적이진 않죠. 모든 가능세계에서 다보탑이 경주에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의 현실세계로부터 어떤 가능세계 성립하고 어떤 가능세계 성립하지 않겠죠. 필연성은 모든 가능세계가 되는 거고요. 가능성은 어떤 가능세계에서 되는 거죠. 그 다음 단락. 가능세계를 통한 담론은 우리의 일상적인 몇몇 표현들을 보다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읽어야죠. 예, 읽어봅시다. 다음 상황 생각해보자. 현실에서 아침 8시에 출발하는 기차를 놓쳤고 지각을 했으며 내가 놓친 기차는 제 시간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만약 내가 8시에 기차를 탔다면 지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각 안 했을 거야. 이런 말 하겠죠. 그런데 전통 논리학에서는 만약 A면 B다는 형식의 명제는 A가 거짓인 경우에는 B의 참거짓에 상관없이 참이라고 규정한다. 희한하네. 그치? 밑줄 그어놔봐. 그럼에도 그냥 참인데도 불구하고, 전통 논리학에서 그냥 참이라고 간주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 그 기차를 탔다면 여전히 지각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밑줄 그어봐. 여전히 지각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이유. 여보자, 이 얘기야.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 내가 그 기차 탔다면 지각을 안 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만약에 내가 그 기차를 탔어도 지각을 했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죠, 우리가. 이 이유가 뭐냐는 거죠. 아니, 물었잖아요. 우리 의미는 뭐예요? R7번. 답을 탐색하는 거지 뭐. 화두를 던진 거야. 왜 이렇게 말하지 않지? 뭐 이런 거예요. 내가 그 기차를 탄 가능세계들을 생각해보면, 가능세계로 설명하겠다 이겁니다, 이거를. 이유를 알 수 있다. 그 가능세계 중 어떤 세계에서 나는 여전히 지각을 할 수가 있어요. 뭐 기차가 뭐 고장이 나거나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죠? 하지만
내가 기차를 탄 세계들 중에서 내가 기차를 타고 별다른 이변 없이 제 시간에 도착한 세계가 그렇지 않은 것보다 현실 세계의 유사성이 더 높죠. 현실 세계의 유사성 밑 찍어봐. 더 높겠죠. 뭐 당연한 얘기겠죠. 이 말이야. 요렇게 말하지 않는 이유가 뭐래요? 부등호. 더 작아. 현실과의 유사성. 이게 더 커요. 이쪽이. 지각하지 않는 경우가. 이제 해볼게. 일반적으로 일반화시킵니다. A가 참인 가능 세계들 중에 비교할 때 예를 들어 요런 말들은 말 자체를 이해를 잘해야 돼. 말 자체를. A가 참인 가능 세계들 중에 비교할 때 끊어봐. 기차를 탔다는 게 여기서 이제 A겠죠. A가 참인 가능 세계들 중에서 비교하는 거야. 요럴 때 B도 참인 가능 세계가 이걸 갖다 B라고 해봅시다. B가 거짓인 가능 세계. 요거는 B가 거짓이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해볼게요. 요 상황에서 B가 참인 게 B가 거짓인 것보다 현실 세계와 더 유사한 경우에 현실 세계에 나는 A가 아닌 경우에 만약 A라면 not B가 아닌 B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그 말이에요. 봐봐. A가 참인 경우에 B가 참인 경우가 현실 세계 유사성이 더 높다면 만약에 A가 안 일어났어. 안 일어났을 때 어쨌든 내가 A가 일어났을 때는 B가 일어났을 거라고 말한다는 거지. 그 말이 그 말이지 뭘. 다시 한번 A가 참일 때 B가 참인 게 유사성이 더 높다면 나는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A가 일어났으면 B였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게 더 높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그 말인 거지. 자, 요 문장 구조를 그대로 유추 적용하는 거예요. 유추 적용. 요게 여러분들 12번 문항입니다. 요 12번 문항이 당시에 오답률이 56%였어요.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A에 대한 답이다. 역시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답을 한번 해봐라. 1번 타지 않은 가능 세계들끼리 비교할 때. 2번 타지 않은 가능 세계들끼리 비교할 때. 의미 없죠. 아까 뭐라 했어? A가 일어난 가능 세계. 기차를 탔을 때 가능 세계들끼리만 비교해야죠. 그러니까 1, 2번 제외. 이미 조건부터가 틀려버린 거야. 언어 구조에 안 맞아요. 탔을 경우끼리 비교해야죠. 그러니까 3, 4번 이지선답니다. 이 문항. 됐죠? 뭐가 들어가야 돼 또? 뭐가 핵심이었어? 그 탄 가능 세계들끼리 비교할 때 뭐? 현실과 유사성 말이 들어가야지. 그 들어간 게 내가 봤을 때 여러분마도 그렇고 몇 번? 3번밖에 없더라 이거죠. 답은 3번입니다. 그럼 실제 수능에서 어떻게 됐느냐? 20%가 2번을 찍었습니다. 예, 걔네들은 이제 이 언어 구조 자체를 못 봤다는 얘기고요. 언어 구조까지는 갔는데 현실 세계 유사성을 체크를 못한 친구는 4번을 찍은 거죠. 둘의 단계는 다르지만 어쨌든 틀린 건 똑같은 거지. 여튼간에 가능 세계로 설명한다는 건 그거예요. 가능 세계와 현실 세계와의 유사성. 예, 요게 포인트였던 걸로 보입니다. 가능성이 다른 4가지 성질을 갖는다. 첫째는 가능세계 일관성, 밑줄 동그라미 1번. 일관성. 또 동그라미 2번 포괄성. 자, 주는 대로 해야 됩니다. 주는 대로. 알겠죠? 어떤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성립하는 가능성이 없다. 일관성이고요. 어떤 것이 가능하다면 성립하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포괄성입니다. 동그라미 2번이고요. 일관성, 포괄성. 동그라미 3번. 가능성의 완결성입니다. 자, 어느 세계든 임의의 명제에 대해 P이거나 not P이다라는 배중률이 성립한다. 배중률 동그라미. P와 not P 중 하나는 반드시 참여하는 것이다. 배중률이란 말을 쫄지 말고 그 다음 말을 보세요. 그냥 P와 not P 중 하나는 반드시 참여하는 거예요. 넷째는 가능세계 독립성. 동그라미 4번입니다. 독립성. 한 가능세계의 모든 시간공간을 포함해야 되고요. 연속된 시간공간에 포함된 존재들은 모두 동일한 하나의 세계에만 속한다. 한 가능세계의 W1의 시간과 공간이 다른 가능세계에 이어질 수 없어요. 둘은 뭐다? 전혀 다른 세계다. 그래서 독립성이다. 자, 여러분이 봐도 알겠지만 뭐다? 말들이 전부 다 낯설다. 빨리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의 경험치를 빨리 늘려야 돼요. 예, 주는 대로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들과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예, 주는 대로 해야 됩니다. 이게 철학 지문에서 핵심이에요. 철학 지문, 법학 지문 전부 다 뭐 그 용어 자체를 자의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해버린단 말이야. 거기 원칙에 따라가야 돼. 오버슈팅 지문에서도 첫째 단락에서 정책 수단의 특성들을 막 설명했죠. 똑같은 방식이지. 정책 수단, 그것도 정책학에서의 정의거든요. 거기서 정의에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요게 2019학년도 수능, 오버슈팅 2018학년도 수능. 그게 연속으로 내고 있죠, 지금. 이게 최근 트렌드라는 거지. 자, 이거 한번 띄워보자. 무슨 내용이 있었어? 뭐 가능세계. 가능세계 뭐가 있었냐면 이제 필연성, 가능성 이런 얘기를 했고요. 필연성은 모든 가능세계. 가능성은 뭐 이제 그런 가능세계가 있다고 정도만 보는 거고. 그 현실 세계와 유사성. 이제 그걸 갖고 이제 가능세계를 좀 따져본다. 이 얘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4가지 성격이 있었죠. 요런 흐름으로 갔네요. 10번에 1번. 배중률은 모든 가능세계 성립한다. 이거 가능세계의 완결성이죠. 예, 답은 1번이고요. 3번. 필연적인 명제. 모든 가능세계에 성립합니다. 3번은 틀렸습니다. 4번. 무모순율에 의하면 P와 not P 모두 참여가 불가능하죠. 11번 갑니다. 오답률 60%였습니다. 지금 실제로 연습 때는 그렇게 높진 않더라고요.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 기억은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 니은은 다보탑은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다. 이 말이지. 1번 당연히 맞는 얘기고요. 가능성이 다른 데도 있겠죠.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2번.
만약 다보탑이 개성이 있다면 다보탑은 개성이 있다. 이게 뭘까요? 네, 이게 여러분 본문으로 가면은 두 번째 단락이 나와 있는 얘기예요. 이렇게 써 있을 거야. 이 단락에. Q이면 Q이다. 언어적 적용밖에 안 되는 거야, 얘들아. 이것도 여러분의 경험이에요. 봐봐. Q이면 Q이다. 이거 뭐죠? 네, 필연적이죠. 필연적은 모든 가능 세계에서 성립하는 거죠. 이해됐죠? 그럼 2번 선지 틀린 거 알겠지? 이게 모든 가능 세계에서 성립해버리면 기억은 뭐야? 거짓 가능 세계 왜 없어? 이치당이. 예,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다보탑은 개성이 있지 않다. 모순관계 아니죠? 모순관계 아니기 때문에 뭐다? 가능성이다. 이런 말을 한 거고. 4번. 니은이 거짓이라면 개성이 있을 수 있었다. 이게 완전히 거짓이라면 당연히지. 어떤 가능 세계에서 다보탑 개성이 있지 않겠지. 자, 그리고 기억과 5번. 현실 세계도 둘 다 참인 것이 가능하다. 모순관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니은은 어디까지나 글을 쓸 수 있다니까. 예, 답은 2번. 넘어갈게요. 13번 가보자. 이게 오답률 70%였고요. 당시 오답률 2위였습니다. 1등급은 40% 정도가 틀렸어요, 이 문제를. 이제 이걸 할 줄 알아야 돼. 가보자. 명제 모든 학생이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는 반대 관계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거 모순 관계가 아니네. 두 명제 다 참인 건 가능하지 않지만 밑줄 둘 중 하나만 참이거나 둘 다 거진 것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이랑 3번이 안 맞아요. 왜?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다 이거 있잖아. 이건 모순 관계 아니야? 1번 선지 두 번째 줄에 하나는 반드시 참이다. 그 다음에 3번 선지 마지막에 하나는 반드시 참이다 이거 있잖아. 이거는 여러분 모순관계일 때 얘기지. 둘 다 거짓인 거 가능하다고 써있잖아요, 보기에. 이거 엄청 복잡하게 생각 안 해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래서 1번, 3번은 안 맞습니다. 일단 요거는 틀린 거예요. 둘 중 하나 반드시 참일 필요가 없는 거잖아, 이거는. 보기에서 써있잖아. 둘 다 거짓인 거 가능하다며. 지금 쌤이 최대 언어적으로 푸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런 부담 갖지 말라고. 이거 외우지 말란 소리야, 이거를. 2번 가볼까요? 가능세계 포괄성과 독립성에 따르면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성립하면 그 세계에 속한 한 명의 학생이 연필을 쓰는 가능세계들이 존재하고 이게 포괄성이 맞아요? 포괄성에도 안 맞고 그 세계 속에서 완전히 다른 세계가 있는 거 아니야. 어떤 학생도 연필을 안 쓴다며. 근데 어떻게 연필 쓰는 애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 가능세계에서는 이게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포괄성이 안 맞습니다. 2번은 역시 틀렸고요. 4번 포괄성에 따르면 모든 학생은 연필 쓴다가 참이거나 어떤 학생도 연필 쓰지 않는다가 참인 가능성들이 있겠지. 네, 당연한 말. 5번 가능세계 일관성에 따르면 절반은 연필을 쓰고 전반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 일단 요거는 포괄성 기준 같은데 사실 일관성보다는. 그쵸? 일관성은 가능하지 않다면 성립하지 않은 가능세계가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요거 자체는 일관성에는 좀 관련이 없어요. 일관성 뭐냐면 가능하지 않으면 가능성이 없는 거야. 그 말 그대로 그냥 고지고대로 적용해야 되는 거야, 그냥. 5번 선지는 포괄성에 더 가까운 진술이에요, 뒤에 부분은. 일관성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어요. 자꾸 말을 무언가 꼬았겠지 라는 생각은 버리는 게 좋아요. 전부 다 언어로 풀면 그냥 쉬운 문제였어요, 솔직히 말해서.